우리 예전에 그 풀었던 문제에서요. 지난 시간 풀었던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그 정사각형 테이블에 이런 형태로 그 사람이 8명이 앉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죠. 정사각형 테이블 이렇게 8명 앉을 때 우리 테이블을 꺼냈었잖아요. 꺼내면 원형 배열이 됐었잖아요. 근데 원순열과 차이점은 있었죠. 자, 전부 몇 명이에요? 8명. 8명을 원으로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7팩토리얼이죠. 근데 정다각형이니까 한 변의 좌석수. 처음에 한 명을 고정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2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있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좌석인데요. 이렇게 생긴 좌석인데 여러분이 너무 선입감을 가질까 봐서 그러는데 15번 문제를 보면 네 쌍의 부부를 갖다가 네 쌍의 부부를 이런 원탁에 앉힐 때 부부끼리 이웃하에 앉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쌍의 부부니까 15번입니다. 부부 네 쌍이에요. 전부 8명이죠? 네 쌍의 부부를 이런 그 원탁에 앉히는데 부부끼리 그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부부끼리 이웃하라 있죠? 이웃하라 있기 때문에 우선 좌석도 중요하지만 부부들을 갖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우리 이웃하라 했으면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로 묶어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머니 4개를 일단 좌석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각 변에 2명씩 앉게 돼 있으니까 주머니 4개를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주머니 4개를 배열할 때는 이건 어때요? 테이블을 꺼내더라도 완벽한 원순열이죠. 무슨 양 있죠? 주머니 하나씩. 한 변에 주머니 하나씩 놓은 거니까. 그러면 결국 4개를 원으로 넣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4개를 원으로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팩토리얼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엔드. 이 안에 이제 부부들이 들어있겠죠? 부부들이 들어있으면 부부끼리 이웃하라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자리 바꾸는 방법 팩토리얼이라고 그랬죠? 2명이 자리 바꾸는 방법 어떻게 돼요? 2팩토리얼. 여기도 어떻게 돼요? 2팩토리얼. 여기도 자리 바꾸는 거 쓰니까 2팩토리얼. 자리 바꾸는 거 쓰니까 2팩토리얼에서 여기에 계속해서 2팩토리얼을 4번 곱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2팩토리얼에 4승이 나올 거예요. 되겠어요? 2팩토리얼은 2가 되잖아요. 2가 되니까 2에 4승이니까 16이 되고 3팩토리얼은 6이 되니까 구하는 가지수 전부 96까지가 나온다. 되겠어요? 자, 16번부터는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경우 수준인데 설명 잘 드려야 돼요. 이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수준을 중복순열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 문제를 풀어도 말 그대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복순열 문제들을 나중에 풀다 보면 역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하고 중복순열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이따 제가 중복순열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은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을 먼저 봅니다.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만약에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문자가 있죠. 이걸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하고 똑같은 말이 자리 바꿈 한다는 거였죠. 그럼 세 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것은 세 명이 서로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냐 이거야. 서로 무슨 양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막 끝으로 가고 끝에 사람 앞으로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따라했지만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하고 자리 바꾸는 방법수는 똑같이 팩토리얼 처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자가 3개인데 3개가 서로 자리 바꿈 방법수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이거는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가 나오는 거죠. 되겠죠? 근데 만약에 3개가 똑같잖아요. 이런 게 그냥 같은 걸로 3개가 나와 있죠. 3개가 똑같을 때는 이걸 일렬로 세울 때는 A 또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얘들끼리 자리를 바꿔봤자 어떻습니까? 방법 맨날 이거예요. 지금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수는 3개고 여기도 개수는 3개인데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 자리 바꾸는 방법수가 줄어들죠. 이게 얼마로 줄어든나 했더니 3팩토리얼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6이거든요. 원래 서로 달랐으면 6가지일 텐데 그게 만약 똑같으면 한 가지다. 매 한 가지다 이거야. 같은 것끼리 자리를 바꾸나 마나니까. 결국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되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6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걸 계산할 때 그냥 노가다를 한다면 뻔히 아는 얘기지만은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왜 6분의 1로 줄어들었느냐? 3개가 서로 자리 바꾸는 방법수는 3팩토리얼 6이기 때문이죠. 그럼 원래 이거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했을 때는 우선 3팩토리얼 쓴다고 생각해요. 3개니까. 근데 3개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3개가 서로 자리 바꾸는 방법자 결국 한 가지죠. 그래서 이걸 6으로 나눠.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6분의 1로 줄어든다. 6으로 나눈다. 3팩토리얼 나누는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개수 팩토리얼이 되고요.
분모는 같은 거 개수 팩터리얼이에요. 같은 것끼리는 자리를 바꾸나 마나 원래하고 똑같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장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A 하고요. B, C가 있다. 그럼 이거 일렬 세우는 방수 몇 가지냐? 그럼 우리가 이거 일렬 세우다 보면 별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뭐 A, B, A, C, A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자리 바꿔놓은 방법수들을 구할 때 A끼리는 바꿔봤자 어때요? 원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보다는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방법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줄어드냐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게 전체 개수는 5개니까 5팩터를 쓴 다음에 이 중에 같은 게 3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3개가 서로 자리 바꿔놓은 것은 하나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큼으로 줄어든다 이게야. 그럼 3개가 서로 자리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팩터로 나눈 것만큼 방법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럼 앞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만약에 이번에는 뭐 A 3개 하고요. 그 다음 B 2개 하고요. C 하나가 있다. 이거 일렬 세우는 방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전체 개수가 6개니까 6팩터를 쓰고요. 그 중에 A가 3개 있기 때문에 3팩터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B가 2개 똑같은 게 또 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2팩터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2팩터를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있어요? 3팩터를로도 나누고 2팩터를로도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러면은 A 100개 하고요. A 100개 하고 B가 50개 있어요. 150개죠. 일렬 세우면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분자는 뭐가 돼요? 150 팩터리얼이 되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100 팩터리얼, 50 팩터리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같은 것들의 포함경 순열 무슨 알겠어요? 이 같은 것들의 포함경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는 우선 처음에 도로망 문제라는 게 있어요. 도로망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알겠어요? 같은 것들의 포함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는 도로망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것들의 포함 순열의 또 대표적인 문제는 계단 문제도 있어요. 뭐 계단이 11개가 있는데 그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계단이 11개일 때 그 올라가는 방법 모두 몇 가지인가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우선 대표적인 문제예요.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 순열에서. 그런데 이거를 워낙 이제 잘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금방 풀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이 제가 좀 길 텐데 왜 설명이 긴가 하면 문제 풀 때 여우처럼 신속히 풀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 아마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든가 책을 이렇게 열어봤으면 문제에서 도로망 문제도 본 적이 있을 거고 또 아까 계단 문제도 어디선가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계단이 뭐 9개가 있다, 7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근데 계단은 한 번에 한 단 또는 2단씩 갈 수 있다고 한다.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제가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풀 때는 오늘 설명 들은 거하고 식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끄적끄적해서 10초 안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오늘 공부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지금 바로 해도 좋아.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따 제가 노가다라도 풀어주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결국 나중에 어떤 확률 문제를 노리는 거거든요. 확률에서 우리가 어떤 그 다뤄야 될 그런 개념을 지금 미리 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고 지금 우선 도로망 문제를 설명할 텐데 제가 좀 걱정되는 바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도로망 문제라는 게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들 보면 왜 참고서마다 교과서마다 이런 도로망 문제들 있잖아요. 도로망 문제 패턴은 전부 10가지가 넘어요. 그 패턴을 빌리면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책을 사 공부하잖아요. 책을 10권을 산다고 10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맨날 하던 것만 들어있어. 되게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다뤄요. 그러면 나머지 게 나왔을 때 불안하고 또 맨날 하던 것만 다뤄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부산을 비행기 타고 가냐 걸어가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답이 나왔다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파악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를 복잡하게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직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기초가 부족한데 겸손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 도로망 문제의 열 몇 가지 패턴을 지금 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정도를 풀면 거기 소위 그 열 몇 가지 패턴을 풀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획득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은 지금 방금 하나 끝났어요. 방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은 것들에 포함된 경우 순열. 계산 방법 알죠? 그래서 뭐 A가 5개 있다. A가 5개, B가 3개 있다.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8팩터리얼을 뭐로 나누는데요? 5팩터리얼, 3팩터리얼 나눠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첫 시간에 공부는 뭐냐? 엔드래, 엔드. 다시 한번 따라해서 엔드. 엔드. 다시 엔드. 다시 엔드. 엔드가 우리 첫 시간에 동시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엔드라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준다고요? 곱한다.
엔드에서 끊어서 하는 능력이 필요해. 이걸 잘 끊어서 못하면 조합에서도 골치가 아파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협조를 최대한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3시간 동안 했을 때, 조합 웬만큼까지 나갑니다, 오늘. 알겠죠? 다른 학원들 보니까, 충분한데 협조를 최대한 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도 됐습니다. 자, 집중. 도로망 문제에 대한 기본을 먼저 시작할 테니까, 도로망 문제가 뭔지도 몰랐다는 그런 학생 그거 잘 듣고, 기존 알고 있는 학생 더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도로망 문제는요,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선을 그은 게, 이 선을 그은 게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 이 선을 그은 게 도로다. 근데 여기가 만약 A란 지점이 있다. 눈 떼면 안 돼요. 적어서도 안 돼요. B란 지점이 있다. 그럼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길잡이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최단 길잡이. 이 최단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요. 최단이란 말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을 모두 몇 가지 갔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갈 수도 있고, 세 바퀴 돌고 갈 수도 있고. 무슨 양 있어요? 가다 또 돌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무한대죠? 최단 길잡이는 쓸데없이 하지 말고 최대한에서 목표점을 가라 이거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그런 방법을 보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게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집안 식구끼리 계산하지 않고 엎드려갖고 전 식구가 배 깔고 엎드려갖고 이게 종이에다 그어갖고 온다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알겠어요? 아까 거기를 갔니 안 갔니? 그래서 아빠가 아까 거기 가지 않았냐 그러면 엄마가 안 갔다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무슨 알겠어요? 난리 난다 이거야. 과거 들춰내고 잘해준 게 뭐 있냐 우리가 놀러 가본 적 있냐 이거 하다가 난리 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안 풀고 말지 차라리. 집중. 그러나 이거는 원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길잡이를 우리가 매번 다니려면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로봇을 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로봇을 시키는데 로봇한테 명령은 두 가지예요. 여기 지금 A에서 B까지 가려면 어쨌든 오른쪽으로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가든지 일단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되겠어요? 6칸. 언제 갈지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6번 가야 되겠지. 위로는 언제 가더라도 위로는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섞어서 갔을 때 언제 하여튼 섞어서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6번 가고 위로 4번 가면 이 지점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명령어를 갖다가 A라고 놓자 이게 스몰 A 6번. 알겠죠? 위로 가는 명령어를 갖다가 스몰 B라고 놓자 이게. 그리고서는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최단 길잡이수는 이거를 일렬을 세우는 방식이나 마찬가지죠. 이걸 일렬을 세우다 보면 이거 일렬을 세우면 어떻게 순서를 바꾸든지 어쨌든 그 안에는 A가 6번, B가 4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그러면 이렇게 하면 B 그러면 A, B, 그럼 여기 온다 이거야. 지금 무슨 양이있어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6번, 위로 4번 가는 거니까 이걸 일렬을 세우는 방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A가 지금 몇 개입니까? 6개. B가 몇 개예요? 4개. 도합 10개니까 10팩터를 나누기. A가 6개 똑같으니까 6팩터리야. B가 4개니까 4팩터 이렇게 된다. 아직 같이 구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으로는 A고 B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길잡이수 구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쪽이 몇 칸입니까? 6칸. 이쪽이 몇 칸이에요? 4칸. 그럼 6하고 4를 더해서 10팩터를 나누기. 분모는 6팩터, 4팩터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되겠죠? 그러면 야, 이거 집중을 안 한다. 어떡하면 좋아? 자.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요. 여기 A예요. B. 이번엔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 학문들을 거쳐서 간다, 이거. 거쳐서 간다는 얘기가 바로 엔드예요, 엔드. 그때 C를 한 점에 찍게 여기다 찍겠어. C를 여기다 찍겠어요, C. C를 여기다 끊어 찍었어요. C가 있는 지점이 바로 뭡니까? 교차로죠. 교차로 뭔지 몰라요? 교차로. 교차로 아시죠? 교차로 영어로 뭐예요? 크로스로드? 크로스로드는 뭐죠? 교차로가 모르세요? 교차로. 이 앞에도 교차로 있잖아요, 교차로. 영어로 뭐예요? 인터체인지? 뭐야,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자, 집중. 아, 인터체인지, IC? 인터체인지를 보통 IC라고 그러죠. 인터체인지. 또 뭐 IC 말고 다른 거 있던데 뭐 있죠?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어? 휴게소가 있어? 에휴. 어?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교양 강좌를 할 수가 없어. 내일 말에 들어가면 또 5분이 걸리니까 그냥 진짜 들어갑니다. 자, 집중. 집중. 인터체인지는 뭘 인터체인지를 해요? 어? 뭐 JC인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을 텐데. 인터체인지라는 건 어떨 때 인터체인지라고 그래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게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거죠. 고속도로를 타거나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인터체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 연결된 건 인터체인지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그거 보통 JC라고 그러죠. 됐어. 여기 봐. 자, 됐어. 지금 도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점 C를 찍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점 C가 여기 좀 찍혔잖아요. 교차로잖아요. 됐어요? 이 교차로. 잘 봐두세요.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길잡이수를 구하라.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길잡이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A에서 C까지 와가지고 and C에서 B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와가지고 일단 그런 다음에 and C에서 B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A에서 C까지 와가지고 and C에서 B까지. 그걸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접사가 and잖아요. and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각각의 경우를 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오는 경우수에다가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길잡이수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미 알고 있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지.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예요? 4칸 2칸이죠. 4칸 2칸이니까 어떻게 돼요?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 4칸 2칸이니까 되겠어요? 그 end니까 어떻게 해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방법 몇 가지? 2칸 2칸이죠. 2칸 2칸이니까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걸 계산하면 방법이 나올 거라 이거. 그러면은 A에서 C가 지금 여기 교차로에 있는데요.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길잡이수로 가는 얘기예요. 그럼 C를 피해 가야 되겠죠. C를 피해 가야 되는데 C를 피해 가려면 C 이렇게 위쪽으로 가거나 C 아래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방법이 많은 거예요. 너무 방법이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B에서 기다리다가 A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C를 거쳐왔냐 안 거쳐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거쳤다, 어떤 사람은 안 거쳤다, 어떤 사람은 거쳤다, 안 거쳤다.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되더라 이거야.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니까 차라리 C를 거치지 않고 B까지 오는 길잡이수는 전체 경우에서 C를 거쳐서 오는 경우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주면 된다. C를 거쳐서 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진짜 안 거쳐온 거니까. 그럼 조금 전에 C를 거쳐서 B까지 오는 길잡이수는 구했죠. 그걸 어디에서? 전체에서 빼주면 C를 거치지 않고 오는 방법수를 구하실 거예요. 전체 경우는 6칸 4칸이죠. 6칸 4칸이니까 10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6팩토리얼 4팩토리얼에서 방금 우리가 C를 거쳐서 오는 방법수를 갖다 빼주게 되면 C를 거치지 않고 오는 방법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이 밤, 참 미치겠다. 어차피 공부하는 거. 자, 이번에는 C를 찍습니다. 여러분 설명 쭉 듣다가 이따가 중간에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반성하세요. 처음부터 설명 듣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건 결론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 본다는 게 겁난다고. 문제가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이거 딱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푼다. 거쳐가지 말라 해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겠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겠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패턴이 3가지나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걸 지금 설명을 잘 들으면서 그걸 서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정신 바짝 차려요. C를 찍었죠? C는 교차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로상에 찍어놨지 교차로가 아닙니다. 그때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길잡이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A에서 B를 가려면 오른쪽이나 위로만 가야 되겠죠. 오른쪽이나 위로만 가야 되는데 C를 거쳐가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와야 C를 거쳐서 이제 여기서 B를 갈 수 있죠. 따라서 C가 이렇게 도로상에 있을 때는 일단 그 입구까지는 와야 되기 때문에 A에서 C까지 와가지고 AND 지나간 다음에 여기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지금 이 칸이 빠지는데 사인 알겠어요? 교차라고 차이? 그럼 C를 거쳐가는 방식으로 가라. 일단 여기까지 와가지고 AND 여기서 B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 수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B까지 가는 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A에서 C까지 오는 경우 수는 3칸 2칸이죠. 3칸 2칸이 어떻게 돼요? 5팩터를 나누기 3팩터를 2팩터를 AND니까 곱하기 여기서 B까지 가는 거니까 2칸 2칸이지. 2칸 2칸이니까 어떻게 돼? 4팩터를 나누기 2팩터를 2팩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로상에 있을 때 C를 거쳐가는 방식으로 구했어요. 그럼 이 또한 A에서 B를 가는데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식으로 가라. 할 수 있겠죠?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에서 거쳐가는 수를 빼주면 되겠지. 여기서 물어볼 때 거쳤니? 그럼 아니다. 거쳤니? 거쳤다.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C를 거쳐서 가는 방식으로 갖다 빼주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C를 점을 찍더라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집중하세요. 집중.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어디다 찍을까? 여기다 찍죠. C가 교차로죠. 점을 잘 들어요. A에서 B를 가는데요. C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억지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도로 문제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데 먼저 앞 단계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집중. A에서 B를 간다 했죠. A에서 B를 가는데 B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점 C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겠냐 이게. 그러면 점 C에서 우회전한다는 것은 네 가지가 있겠지. 일단 여기 유형은 이렇게 우회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우회전할 수도 있고 또 뭐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우회전할 수도 있고 어디서 났지 지금?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고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우회전이야. 이 점C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A에서 B를 가는데 점C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경우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내려갈 일 있어요? 지금 B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올 일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점C에서 우회전해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경우 외에는 없겠죠. 이렇게 A에서 B를 가면서 점C에서 우회전해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A에서 B를 가는데 점C에서 우회전했던 경우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려면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야 이렇게 우회전을 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로 가겠죠. 따라서 이걸 생각합니다. 무시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AND 우회전한 다음에 여기서 B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와서 우회전할 일이 없다 이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3칸 1칸이죠. 3칸 1칸 어떻게 돼요? 4팩터리얼 나누기 3팩터리얼 1팩터리얼. 그 다음에 AND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2칸 2칸이죠. 2칸 2칸이니까 어떻게 돼요? 4팩터리얼 나누기 2팩터리얼 2팩터리얼.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지 알겠어요? 이게 점C에서 어떤 경우예요? 우회전해서 가는 경우예요. 그럼 원래 오리지널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리지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망 A하고 B를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중간에다가 C를 점을 딱 찍어 놓은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길잡이 수를 구하라. 단 점 C에서 우회전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 갑자기 우회전 금지니까 이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럴 수 있다 이거야. 점 C에서 우회전은 금지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점 C를 못 지나간다는 얘기냐? 직진은 되지. 무슨 알겠죠? A에서 B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 점 C 직진해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지. 이렇게 직진 되겠지. 다만 우회전도 안 된다. 우회전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길잡이 수를 구하라. 괄호 열고 단 점 C에서는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무슨 알겠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A에서 B까지 갈 때 점 C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경우를 구했다 이거야. 이걸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알겠죠?
전체 경우에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를 빼줬으니까 우회전하지 않고 갖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 이거야. 지금 여기가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공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업은 계속 달라져요. 집에서 외워갖고 오는 거 아니야. 머리가 좋아야 외워오지. 여기 봐요. A가 있어요. B가 있다. 집중을 했으려야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B가 왔다는 거예요. B가 와서 도로가 함몰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정도 상한 거를 도로가 없어졌어요. 도로가 상한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럴 때는 이거 못 간다고 뭐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 여기를 거쳐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쳐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쳐가거나 여기를 거쳐가거나 하다가 울다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도로 상한 정도가 약하다 이거야. 약할 때는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가정하면 문제는 간편하잖아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길잡이수는 여기 6칸이고 4칸이죠. 4칸이니까 말로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6칸이니까 10헥타르를 나누기 6헥타르 4헥타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A에서 B가 갈 때 이렇게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또 이 길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A에서 B를 갈 때 이 길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오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거에서 2만 빼면 답이 나오겠죠.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무시하겠죠? 그런데 잠깐 어디를 갔다 왔다 이거야. 잠깐 어디를 갔다 왔더니 자 집중. B. 야, 잘 봐야 될 텐데 어떡하지? 공사를 잠깐 다시 하셔야겠어. 여기 A. 잘 보세요. 잠깐 어디를 갔다 왔더니 여기에가 뭐 우주선이 하나 앉았는지 길이 완전히 전체가 없어졌고. 무슨 말이세요? 이쪽에는 물이 심하게 차가지고 길이 다 없어졌다 이게. 길이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장 길잡이수가 그랬잖아요. 그럼 길이 좀 험하게 없어졌는데 이럴 때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복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린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전체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못 푸는 거예요. 저쪽에 또 있고요. 그러니까 길의 훼손 정도가 심하죠. 심하지. 심할 때는 A에서 B로 누가 도망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걸 붙잡기 위해서 검문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검문소라는 단어는 우리만 쓰는 거니까 딴 데 가서 괜히 얘기하다가 그 사람 돈 취급당하지 말고 따라서요. 검문소. 검문소 뭔지 알죠? 잠시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런 거 있다고. 옛날에 저는 많이 해봐서 알고 있어요. 여기 봐요. 집중. 왜 웃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심심하니까 자꾸 검문소. 제가 검문소 옛날에 검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검문소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신분증 내놔라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인상 갖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상이 무서우면 그냥 보낼 수도 있지. 뭐요? 그럼 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이런 거 하나 뭐 이렇게 뭐 신분증 내놔라 그러면 나는 간첩처럼 보이냐 내가 돈놈처럼 보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어디 뭐 드라이브를 갈 때 검문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볼 때는 운전자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게 다녀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딱 차 딱 서면 검문 딱 있고 최소 뭐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딱 이렇게 갖고 옆 사람 딱 본다고. 옆 사람이 밝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가라 그러죠. 무슨 말 있어요? 운전사는 웃고 있는데 그 옆에 아가씨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바로 세웁니다. 알겠어요? 바로 세워요. 배가 아팠든 어쨌든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무조건 세워. 두 사람들 신분증 내놓으라고. 검문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집중. 누가 A에서 B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얘를 갖다가 잡으려면
여기 출발점이에요. 목적지. 다시 출발지, 목적지, 출발지, 목적지, 출발지, 목적지를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요. 출발지하고 목적지 사이에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거기에 수직에 가깝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문소를 출발지가 이렇게 있고 목적지가 이렇게 있으면 검문소를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선생님 그거 몰라도 저는 그거 두 개 할 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할 때 얘기야. 복잡할 때를 대비 지금 방금 그 얘기를 알고 있어야 돼. 출발지와 목적지를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거의 수직이 되게 검문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ASP를 가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검문소를 출발지 목적지 선을 긋고 거의 수직이 되게 세움으로 해서 검문소를 두 번 들릴 일이 없는 거야.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여기 왔죠? 그러면 여기 들릴 일이 없지. 그냥 가지 뭐 하려고 갔다 안녕하세요? 아니라 이거야. 어?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걸렸으면 여기 들렸으면 이리 가거나 이리 가더라도 이리 들러갈 필요 없죠. 검문소의 특징이 한 번만 거쳐야 돼. 그 이유는 왠가? 또는이면서 중복이 안 되게. 그러니까 또는인데 공통분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즉 ASP를 가려면 여기를 거쳐가거나 또는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거야죠. 둘 다 거쳐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가는 방식과 여기를 거쳐가는 방식으로 갖다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거쳐가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모양이 똑같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두 칸, 세 칸이니까 불러봐 어떻게 돼요? 5팩터를 나누는 게 어떻게 돼요? 3팩터를 2팩터를. 이것도 똑같겠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아까하고 답이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까 구한 거 두 번 더한다. 곱하기 2 하면 된다. 지금 여기 되겠어요? 검문소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전부 다 어느 참고서를 보든지 풀었을 문제가 있어요. 호수가 나오는 문제. 호수가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풀이를 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그냥 풀기는 푸는데 뭔가 화끈한 느낌이 안 나고 뭔가 애매한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함으로 해서 이 도로망 문제들을 다 맞추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그 16번 문제는 눈으로 보세요 우선. 16번. 16번 문제는 그 C가 어때요? 교차로에 있어요? 도로상에 있어요? 도로상에 있지? 맨날 교차로에 있는 문제만 풀다가 갑자기 점이 이렇게 오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인쇄를 잘못했나? 이게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야. 이때 아까 교차로에 점 찍히는 경우하고 문제 풀이 차이 알겠어요? 일단 그 C를 중간에 거치려면 그 입구까지 와야 되겠지? 그 C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 주니까 C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잡이수를 구하라 했지? 그럼 C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길잡이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경우에서 C를 거쳐가는 방수로 어떻게 되면 돼요? 빼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양 있죠? 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원래 문제가 C, D란 점이 안 찍혀요 이게. 17번 문제 의도 알겠죠? 17번 문제 그 검문소에 17번 문제에서 C, D가 검문소라고. 원래 검문소는 안 주어져도 되는데 지금 딱 보면 A에서 B까지 가면서 왼쪽 윗부분에 길이 좀 함몰이 돼 있죠?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림 보면은 참 동영상 수강생도 프린트를 보고 거기 보면 17번 왼쪽 위에가 지금 함몰이 돼 있잖아요 길이. 함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복구시킨다는 게 너무 방법이 많겠지. 차라리 그러지 말고 검문소를 세우자 이거야. 그때 검문소를 어떻게 세우느냐? ASB까지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거기에 거의 수직이 되게 숑숑숑 한다 이거야. 그러면 C 아니면 D 아니면 E 하나만 거쳐서 B를 가는 거지 두 개 거쳐서 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C 거쳐서 하나 또는 D를 거쳐서 하나 또는 E를 거쳐서 하겠지? 그럼 C 거쳐서 가는 방수 아까 구하면 되잖아. 일단 C까지 와가지고 and C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양이죠? 또 D를 거쳐서 하면 E 거쳐서 하면 마찬가지지? 거기서 E 거쳐서 하는 방수만 암산 처리해보세요. 맨 밑에는 E를 거쳐서 하는 방수. A에서 E까지 와가지고 and E에서 B까지 가는 거죠? 그때 A에서 E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니까 있으나 마나. E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3칸, 4칸이지. 3칸, 4칸이니까 어떻게 돼요? 7팩터를 나누기 3팩터를 4팩터를. 그렇게 일일이 구한 것을 전부 더하면 된다 이게. 답은 모르겠고. 계산을 해보세요. 무슨 양이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 18번 문제 7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7판 18번 문제는 길이 지금 이렇게 5칸이 있고요. 끝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가 6칸. 그리고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
중간에 방석이 떨어졌어요. 방석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길잡이수를 구하는데요. 여기로는 못 가는 거잖아요. 길이 망가졌으니까. 그럼 A에서 B를 갈 때 이것도 여러분이 검문소를 설치하면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검문소 설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가운데 길을 살려갖고 오면 너무 복잡하겠지? 검문소 설치. 그럼 출발지, 목적지, 마음속 선긋고 어떻게 되게? 거의 수직이 되게. 제 생각에는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달리 B로 피해서 갈 방법이 없겠네요. 그죠? 등산요? 등산? 여기 봐. 여기서 해놓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를 거쳐서만 B를 갈 수 있잖아요. 두 번 거칠 일도 없죠. 되겠어요? 두 번 거칠 일이 없다는 무슨 얘기겠죠? 검문소를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데 두 번 거쳐서 갈 일이 없다 이게야. 이거 거쳤으면 이런 데 거칠 일 없고 이거 거쳤으면 여기 갈 일 없고 여기 거쳤으면 그냥 쭉까지 뭐 하려고 내려서 왔다 가냐 이게야. 그래서 출발점과 목적지를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거의 수직이 되게 검문소를 세운다. 자 그러면은 여기 거쳐서 하는 방법수하고 여기 거쳐서 하는 방법수 여기 거쳐서 하는 방법수를 어차피 한 군데밖에 안 걸릴 거니까 각각 거쳐서 가는 경우수를 구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거쳐서 하는 방법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A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B까지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쭉 오면 되니까 여기서 B까지 가는 것은 한 가지 하나 이게 5칸이죠. 1이고 5니까 어떻게 돼요? 6팩탈 나누기 1팩탈이야 5팩탈 이렇게 되겠지. 여기 거쳐서 하는 수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단 A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여기서 B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한 칸 5칸이니까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거 똑같이 갖다 쓰면 되겠죠. 한 칸 5칸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중. 여기 거쳐서 하는 방법 잘 보세요. 여기 거쳐서 하는 방법은 여기를 거쳐 가려면요. 여기까지는 와야 되겠죠. 여기 안 오고 여기 거쳐갈 수가 없잖아. 여기 거쳐는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이 방법. 이게 한 칸이고 4칸이죠. 한 칸 4칸이니까 5팩터를 나누기 1팩터를 4팩터를. 그 다음에 엔드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건 한 가지.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것은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게 한 칸이고 이게 4칸이 되는 거지. 한 칸 4칸이니까 5팩터를 나누기 4팩터. 이거를 엔드니까 곱하면 된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한 가지니까 쓰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개를 전부 더한 게 답이 되겠죠. 18번. 무슨 양이 있어요? 혹시 미리 구해놔서 답 얼마 나왔어요? 얼마? 크게 얘기했어요. 얼마? 37? 원래 이름까지 밝혀야 되는데 제가 책임을 지죠. 뭐 37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18번. 자 그러면은 결론은 19번입니다. 19번 문제 때문에 지금 도로마 문제를 쭉 설명. 19번 문제 설명 잘 들으세요. 뒤에 시간 충분한가요? 5분요? 야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일단 가고 끝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세요. 19번 문제는 몇 칸이에요? 7칸. 이거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거 어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출제된 문제니까 어느 참고서나 다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만 잘 보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는 5칸. 그 다음에 A점은 여기 있고요. B점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 중간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구 호수. 자 집중. 지금 A점 여기 있죠. B점 여기 있다. 그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길잡이수를 구하라.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것은 아까 보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통 풀 때 푸는 방법이 ASB까지 가는데요. 이 우리 검문서를 잘 모르는 학생이나 기본 원리를 모르는 학생은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요. 중간에 막 점을 여러 군데 찍어놓고 아마 그 문제 여러 번 풀어본 기억이 나겠지만 뭐 A에서 P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뭐 R을 거쳐서 S를 거쳐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하나로 빠져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명심할 사항이 뭐냐? 집중. 명심할 사항은 AND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AND. 성질 죽이라 이게 성질. A에서 B를 가야 하잖아요. 그럼 쭉 보니까 이렇게 거쳐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지점을 안 거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에서 B를 가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만 B를 갈 수 있겠지. 되겠어요? 여기 AND라고 해놔. 이게 무슨 얘기냐? A에서 B를 가는 걸 한꺼번에 가지 말고 A에서 일단 여기까지 와가지고 AND 여기서 B를 간다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거치지 않고 못 가는 거니까. 그럼 문제를 반식으로 나눠서 풀 수 있죠. AND 이전까지 오는 모든 방법 생각하고 AND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걸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된다 이게. AND랑 참 잘 봐. A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 여기를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집중. 그러면 한꺼번에 갈 생각하지 마. 중간에 한 군데 끊는다. AND.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혼란해요. 자, A가 여기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여기서 가는 거나 여기 가는 거나 여기서 가는 건 똑같죠. A를 이리 옮겨놔도 관계없지.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달리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나 여기 출발하는 마찬가지라 이게. 그럼 결국 이거를 지울 수 있죠. 뭐 홀수 범랑 좋아.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그림이 얼마나 같다면 거지 같다 그 얘기를 할 뻔했네. 여기 보세요. 그림이 얼마나 혼란스럽냐 이거야. 말이 잘 안 맞네. 여기 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되는데 이게 뭔 필요가 있냐고.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똑같지. 일단 이러면 여기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 이리 와야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기까지만 와도 B는 오는 거 아니야. 그냥 B를 여기로 옮겨놓죠. 그러면서 여기는 사라지죠. 홍수. 무슨 양이 있어요? 그 문제가 훨씬 심플해진다. 저 집중. 그러면 우리는 이 A에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 방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모수를 구할 때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길이 지금 어차피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 이 방법 달리 다른 방법이 없잖아. 여기까지 올 건 여기까지만 오면 되겠지. AND까지 올 필요 없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구할 때 아까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던 학생 같으면 이런 길에서 단지 여기만 조금 다친 거잖아. 그럼 A에서 여기 갈 때 이 길을 꼭 이용해야 될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대로 구해놓고 나중에 이를 빼는 게 낫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3칸, 2칸. 3칸, 2칸이니까 불러봐. 어떻게 돼요? 5팩터를 나누기 3팩터를 2팩터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뺀다. 이게 바로 A에서 AND까지 오는 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AND는 곱하기 처리하니까. 그리고 여기 AND에서 B까지 가는 걸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보니까 AND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결과는 어때요? 마찬가지. 여기서 B까지 오나 여기서 B까지는 똑같잖아. 어차피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B까지 올 때도 보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하는데 여기만 길이 상했지. 하나만. 하나 생기니까 있다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난 하나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2칸, 2칸이잖아요. 2칸, 2칸이니까 불러봐. 어떻게 돼요? 4팩터를 나누기 2팩터를 2팩터를. 그리고 1을 빼. 답이죠. 지금 푸는 방법 알겠어요? 단 문제를 어렵게 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도 여기에 길이 복잡했을 때 여기에 검문소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검문소를 세운다 셈 치더라도 짧은 구간에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면 보세요. 방향 이거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길이 갈 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쭉 가거나 이런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가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돌아갈 일이 있으면 중간에 AND를 하나 만들어라 이거야. 만들어 놓은 문제를 양쪽 두 개를 분리시키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 AND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